한마디로 지방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부시키잖아요. 수성구에서. 대학은 또 인서울 한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진짜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네. 서울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 내 자식이 굳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이 지역에 살아도 잘 살 수 있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제발 임기 5년 만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수도권에서 11호 대책으로 이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는 도리어 이제 수도권이 막히니까 이제 수도권은 못 올라간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반대로 지방도 조금 이제 간사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표적인 측면으로도 전세 가격이 한 올해 하반기부터 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웬걸 이제 연말 되니까 매매 가격도 상승으로 지방 전체는 매매 가격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부분들이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뭐 가격 반등도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지방 정책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라고 하면은 5극 3특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극 3특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이게 지방 주택 시장과 어떤 이제 시너지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또 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장님이 일단 5극 3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은 저보다 훨씬 쉽게 이야기 설명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거 주시면은 저도 또 같이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극 3특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약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공약이었고 현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약 과정에서 이제 개입을 해서 설계를 한 거로 알려지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전국을 권역별로 묶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권역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부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부울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요. 이게 부울경입니다. 대경권, 대구, 네. 경북을 대경권이라고 묶고 네. 충청, 충북, 충남을 충청권으로 묶고요. 네. 호남권은 전남을 말합니다. 그렇죠. 광주 포함해서 전남이고 그다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이렇게 5개 권으로 묶습니다. 네. 그래서 5극 이게 5극이고요. 네. 우리 동네는 빠진 빠졌는데? 라고 하는데 빠진 데가 있죠. 어디가 빠졌냐면 강원도가 빠졌고요. 제주도가 빠졌고요. 전라북도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특으로 하겠답니다. 네. 특화 권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5극, 3특 3개 총 8개 네. 권역으로 나눈다는 거죠. 나눠서 자치권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줘서 결국 지방을 살리겠다라는 게 핵심이죠. 핵심인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어떤 플랜, 네. 액션 플랜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는 5극 3특 지방을 권역으로 묶어서 네. 살리겠다라는 취지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따라서 이게 그냥 하다 끝나버리는 도시재생 뉴딜 같은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지방을 살리고 서울도 살리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서 네. 액션 플랜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5극 3특을 제가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네. 한 90%는 모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핵심은 대구 경북을 예로 들면은 사실 대구 경북 사람들이 어디 살고 싶어 하면은 결국 다 대구에 살고 싶어 하시고 또 이제 더 이제 학군지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하시는 성향들이 강한데 이런 것들을 광역 교통망으로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그리고 지금은 대구라는 생활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대구, 경북, 대경권 뭐 이런 식의 생활권 자체를 좀 더 키워준다라는 의미들 그리고 산업의 기능들도 어느 정도는 좀 재배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5극 3특 전략의 사실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또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도록 하겠다.
네, 인구 분산까지? 네, 그게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좋죠. 인구 분산 매우 좋고. 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살 수 네,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서울은 자꾸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서울이 진짜 공급이 부족할까요? 수요가 과잉이잖아요. 서울 수요가 과잉인데 그럼 서울은 왜 수요가 과잉이지? 저처럼 촌놈 지방 출신들이 먹고 살자고 지금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잘 살면 저도 지방에 살았을 겁니다. 근데 먹고 살려고 서울 왔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방에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게 굳이 인서울 할 욕구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는 진정한 지방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80년대 얘기입니다. 80년대 제 친구들이 인서울 안 하는 분들 많았어요. 공부 잘했는데도 네. 야 고려대 연세대 뭐하러 가? 우리 엄마 아빠 힘든데 그냥 부산대 경북대 가지. 왜? 그쵸. 다 그때는 먹고 살만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다. 왜?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 다 멕시코, 미국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지방에 있는 우리가 본사가 중국이나 미국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장은 이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있던 일자리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망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저는 교통보다 더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교통은 잘 만들어 주잖아요. KTX 깔아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KTX 타고 서울 백화점 와서 쇼핑하고 내려갑니다. 지방 백화점이 장사가 안 돼요. 지방 상권이 죽어버리거든요. 이게 빨대 효과가 생겨서 서울이 다 빨아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망 잘 만들어줬더니 오히려 지방이 더 죽더라 네. 하는 결과도 나오는데 저는 일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통망도 갖추고 5극 3특에 자 8개 공약을 나눴잖아요. 그럼 대기업 불러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죠. 야 삼성 니는 어디로 갈래? 저요? 한 개씩. 너 프로야구 너 대구지? 너 대구 가. 기아 너는 광주 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럼 저희는 뭐 해줄 건데요? 그러면 토지 니들이 투자해서 공장을 짓든 본사가 이전하면 토지는 50년간 무상으로 제공해 줄게. 법인세 10년 동안 안 받을게. 또 필요한 거 뭐야? 대출 좀 해줄까? 라고 해서 대기업들이 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양질의 우수한 인재들이 굳이 인서울에서 인서울 대학교 안 와도 그렇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충남대, 제주대 있잖아요. 여기에 매년 한 3천억씩 투자해가지고 포항공대처럼 만들어주면 지방에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대기업 연구소나 본사가 또 안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진정한 지방 분권이 아닐까. 대학교도 아산병원 같은 거 좀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에 좀 투자 좀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래 내가 뭐하러 서울 가야 돼 라는 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울도요. 네. 수요가 덜 유입이 되면 서울 집값도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빨대 효과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지방 5급 3특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제 빨대 효과까지 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도 또 마찬가지인 게 결국 이런 지방의 발전, 개발 지금 그리고 5급 3특 정책에서 핵심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광역교통에 대한 인프라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울경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부산, 양산, 울산의 하나로 묶기 위한 그런 광역전철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뭐 신공항을 중심에 두고 이제 뭐 철도 같은 것들을 다 다시 재편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충청도 이쪽에 세종시와 연결했을 때 BRT가 대전까지 이제 움직이고 그렇게 청주까지 다 이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 권역들을 하나의 생활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경기 남부에서 서울 중심까지 출퇴근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광역교통들이 인프라가 되면은 사실 이것도 돈이 투입되는 거고 SOC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돈이 돌 수 있다. 그러면서 뭐 일자리도 더 생겨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점진적으로 이게 개발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사실 5급 3특에서
광역교통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지금 뭐 2040 도시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다 그런 광역교통 체계를 기본에 두고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 눈여겨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지방과 서울을 통과하는 거라면은 이제는 지방 내에서 도는 그렇게 연결하는 철도나 이런 망들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 지방 내에서도 사실은 말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약간 걱정이라면 예. 걱정될 수도 있고요. 부울경 같으면 이게 우리 상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상권이 있으면 이게 큰 상권이 작은 상권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산하고 경남, 울산을 촘촘하게 연결해주게 되면 강한 놈이 다 잡아먹는데 네. 부산하고 울산이 또 경남의 중소도시들을 잡아먹어버리지 그럴 수 않을까.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롯데백화점이 창원인가요? 마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폐점됐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지방에 있는 서울에도 빨대 효과가 생기지만 네. 지역 내에서도 빨대 효과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은 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전체를 본다면 어차피 중소도시들까지 모두가 다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진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광역도시들, 부산, 대구가 어떤 핵심 도시니까 네. 이쪽 지역이 빨대 효과가 생겨서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고 나머지 중소도시들은 그러면 다른 먹고 살 수 있는 네, 관광을 예. 개발을 한다든지 네. 실버타운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사실 우리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자꾸 뭐만 하면 그 좋은 거 있잖아요. AI. 뭐만 하면 AI래. AI 뭐 전기 자동차 하는데 모든 전국이 다 AI의 그 핵심 단지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차피 AI는 고부가 가치 사업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어야 된다면 핵심 지역이나 네. 수도권 지역에서 반도체도 해야 되고 한다면 나머지 지역들은 우리 지역에서 진짜 경쟁력이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한다면 저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제 주변에도 얼마 전에 봤거든요. 네. 살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나이도 있고 먹고 네. 살만하니까 나는 그냥 고향 근처 가서 그렇죠. 편하게 맞아요. 살고 네. 싶어하는 수요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돈 있는 은퇴자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생활비도 쓰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네. 어떤 주택이라든지 생활 인프라를 한마디로 귀농까지는 아니더라도 귀촌을 편하게 할 수 그렇죠. 있도록 네. 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도 5급 3특의 저는 하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 젊은 분들 자본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방이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네. 역설적으로 굳이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서울 집을 팔기 싫으면 전세라도 주고 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주고 지방에 귀촌을 해서 하면 세컨드홈 뭐 지금 정책이 해주고. 나오는데 세컨드홈을 더 크게 해가지고 네. 지방에 있는 비수도권의 집을 하나 사면 전체를 다 세컨드홈으로 인정해주고 세제 혜택을 준다면 내려갈 사람 저는 제법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교통망이 좋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일이 있으면 서울 동창회하재 그러면 타고 올라가서 동창회하고 내려오면 되니까 네.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지방 경쟁력 우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신 것처럼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 이제 좀 빨아들이는 게 있을 네. 수 있고, 근데 5극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심이 되는 지역들 5극에 예를 정해져 들어서 있죠. 대경권의 강남, 광주 호남권의 강남 딱 이런 정해져 것들이 있죠.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높은 가능성을 두고 이제 점쳐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고 왜? 네. 어차피 중소도시들까지 다 발전해서 경남에 있는 중소도시가 부산처럼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가느니 부산이 커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죠. 부산, 그렇죠. 광주, 대구가 커지고 네. 거기에 대학교들도 있고 학생들이 대학교 가고 직장도 얻고 생활하다가 또 은퇴하면은 자기 고향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렇게 또 철도망도 촘촘하게 구축이 된다면 그것까지 막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방에 있는 거점 도시들은 부산만 하더라도 한때 90년대 인구가 400만까지 갔었거든요. 네. 400만인데 지금 327만이에요. 70만 명이 빠져버렸거든요. 70만 명이면 도시 하나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천에 역전당했잖아요. 인천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지방의 거점 도시들이 소멸을 막아야 된다. 지금 대구도 인구 줄고 광주도 줄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지역들은 거기에 대학교, 대학병원, 좋은 직장들 다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서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작은 서울이 되고 나머지 중소도시들은 왕래를 이게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지방에 거주하시는 이제 실거주자나 뭐 지방에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어디가 그 지역의 강남이 될 것이냐, 지역의 중심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 몇 군데 이제 딱 떠오르는 지역들이 있긴 하거든요. 사실 뭐 대경권 하면은 대구에서도 수성구 네, 이런 식.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왜 너무 그러면 중요하죠. 지방에서 그러니까 물론 서울도 대치동이 있긴 하지만 또 서울은 또 그런 대치동이 옛날만큼의 분위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렇다면은 왜 지방은 도리어 더 학군지나 이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냐 이런 질문들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공부라도 잘해야지. 안 그래도 지금 인프라도 열악하고 네. 일자리도 없는데 아, 얘가 공부라도 잘해야 음. 좋은 직장에 네. 서울에 취직을 하든 뭐 어떻게든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자산 격차가 지금 엄청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뭐 상위 5%는 올라갔는데 상위 20% 네. 5분위는 오히려 자산이 많아졌는데 하위 20% 1분위는 축소됐다는 네. 결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서울은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지방은 자산 격차가 축소가 되면 교육열은 더 많아진다고 봐요. 서울에 투자는 할 수는 없으니까 내 자식 그래도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려면 공부라도 잘해야 되니까 이 열망이 저는 더 커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에 일자리도 많아지고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부시키잖아요. 수성구에서. 대학은 또 인서울 한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진짜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걸 끌어내지 않으면 네. 서울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 저는 방향성은 굉장히 옳다. 근데 실행 방안이 교통망에서 그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지방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식이 굳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이 지역에 살아도 잘 살 수 있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제발 임기 5년 만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5극 3특 특별법을 만들어서 딱 만들어주고 토대만 만들어주면 다음 정권에서 계속 차기가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10년 후에는 정말 부산, 대구가 서울 못지않게 잘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집을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방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지방일수록 더 학군지 중심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광주에서는 봉선동을 그럼요. 가셔라. 그리고 대구에서는 수성구로 가시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답지는 알고 계세요. 해답을 알고 계신데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서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지역 내에서 학군지 중심지로 이동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이제 주시는 것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뭐 사실 5극 3특이란 이런 그 정책들이 더 발전되고 더 구체화되면 될수록 사실 그럼요. 여기서도 강남 같은 효과, 그러니까 가격이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긴 하고요. 과연 이제 다른 지역들은 조금 그래도 그게 확실한데 요 이제 중부 지역, 이제 세종, 대전, 네. 청주 이렇게 묶으면은 여기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가 조금은 질문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냐? 네, 어디가 앞으로 중심이 될 거냐. 와, 거기는 세 개가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디가 한쪽이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들 좀 보시긴 왜냐하면 하더라고요. 세종은 또 세종 좋죠. 네. 좋은데 네. 또 행정기관 도시잖아요. 행정도시고 대전이 또 갑자기 사라지진 않거든요. 대전 또 이미 자리가 잡은 곳이고 네. 나름대로 또 연구 인력들도 많고 나름 우수한 메리트가 거죠. 있고 네. 청주도 청주만의
발전이 빨라요. 하고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역별로 보게 되면 요즘 청주가 분위기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요즘 네. 날아다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이 지역들도 네. 사실은 여기는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호랑이 세 마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호랑이 세 마리가 같이 잘 되도록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들보다 유기적으로 네. 이렇게 더 연결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청주, 세종, 대전은 진짜로 네. 교통망 좀 묶어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가보면 불편해. 확충을 하고 있는 너무 분이긴 불편해요, 하죠. 네. 사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이 5극 3특 정책의 중요성이 더 확실히 잘해야 커진다는 된다는 느낌이 그냥 들고 말만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그 내에서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제 부분들로 그거는 인정해야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중소도시들하고 전국이 다 잘 맞습니다. 살아요. 네. 학교가 모든 학생이 다 공부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목고도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불가피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정책이 자리를 잘 잡고 그럼요. 그리고 잘 이제 지방에서도 사실 권역별로 딱 그 핵심을 끌고 가주는 그런 뭐 멋쟁이 잘난 친구가 하나 필요하다. 네, 필요하고 네.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서울은 고도 비만으로 서울도 죽어요. 지금 서울만 살이 디룩디룩 찌니까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6년의 지방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남았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나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닥은 찍었. 물론 미분양 또 많은 곳들은 많아요. 네, 입주 물량도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네. 입주 물량이 예. 25% 줄어듭니다. 아, 전국적으로.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 줄어. 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서울은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 많잖아요. 야 이러다 전세 가격, 월세 가격도 올라가지, 매매 가격도 집값도 올라가나라고 하는데 지방은 제발 입주 물량 줄어야 돼요.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미분양의 무덤이 되고 굉장히 아직도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해야 된다. 지방 미분양 소진을 위해서 그렇죠. 2026년 한 해 동안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면제, 양도세 면제해 줄게. 저는 이런 거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간에 소진을 하면서 예. 서울로 몰려드는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하고요. 5극 3특이 잘 희망을 주면서 이런 미분양 소진 정책이 나오게 되면 지금 바닥 찍고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충분히 핵심 지역들 위주로는 저는 반등세. 네. 물론 이게 얼마나 올라가. 그렇죠. 예. 얼마나 올라갈지는 금리 상황도 봐야 되고 경제도 봐야 되지만 일단 반등은 할 것 같다. 네. 권역별로 네. 주요 도시들 있잖아요. 네. 대구, 부산, 광주, 뭐 대전, 세종 이렇게 본다면 올해 2025년보다는 2026년이 저는 더 나아진다,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뭐 주요 기관들에서 나오는 전망들을 보면은 지방이 내년에도 약세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폭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폭등하지는 않게. 근데 저는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지방이 이제는 상승의 사이클로 접어들 시기가 왔다. 회복의 사이클로 접어든 회복이 시기가 맞겠죠.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지방도 입주 물량이 확실히 없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뭐 대구도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고 이미 울산이나 이런 곳들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대전 정도, 그다음에 앞으로 뭐 육생 이런 남은 세종 정도 이런 지역들을 일부를 제외하면은 지방도 거의 이제 폭탄적인 공급은 끝났고 도리어 공급 부족의 시대로 간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미 전세 가격은 반등을 시작을 했고 그게 조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은 이미 가격이 올라갔고 나머지 지역들에서도 특히 입주 물량에 따라서 가격의 반등이 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진짜 올해 울산 이야기를 지방 이야기하면서 다 하셨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점점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풍선 효과 생기고 있잖아요. 수도권에. 그렇죠. 결국에는 네. 아마 지금 분위기로 가면 수도권 다 묶일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수도권 묶이게 되면 음. 또 지방으로 또 눈이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또 정부는 미분양 소진 대책들도 나오게 되면 네. 저는 정책적인 지원과 풍선 효과를 감안해 본다면 네. 충분히 필요한 분들은 내 집 마련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방이라고 꼭 이제 뭐
집앞 주택 가격 상승해서 너무 등한시된다라고 생각하실 부분은 이제는 조금 사이클적으로도 지나갔다라는 것들을 약간 이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5극 3특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방 주택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셔서 실제로 집을 거주하실 분들이나 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적절하게 또 방송으로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또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